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의 신당 창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사실 대통령 주변에 새로운 당을 창당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격한다. 안 듣는다는 거죠. 뿌리친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친다는. 윤 의원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그리고 지난 6일 등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과 만났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또 탈당 조치 등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라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시간을 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게 좀 기다려주면 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조만간에 답변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에 부담이 되는 것을 원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당과 인연을 끊어라. 국민의힘 당에서 당적 팔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다. 이게 이제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네, 지금 파면이 된 상태죠. 지금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2020년에 미국에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조 바이든한테 선거 패배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백악관에서 쫓겨나는 상황, 지금 대통령실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똑같은 것이죠. 사법부가 부패하고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것이나 불법 선거,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이나 어찌됐든 간에 이 반강제적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비슷한 모습이다. 그것도 좌익 세력에 의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라는 거죠. 사실요, 창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2021년 초에 1월 달에 창당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11월에 지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로 졌지만 그렇게 선거를 빼앗겼죠. 선거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쫓겨나기 바로 직전에 1월 달에 창당을 논의했다라는 보도가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021년 1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악관을 떠난 직후에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논의했다라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ABC 뉴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그로부터 한 10달 정도가 지난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런 보도를 내놓는데 트럼프가 전국 공화당위원회 의장에게, RNC 의장한테 내가 공화당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이런 보도를 내놓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ABC도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끝내 새로운 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당을 창당하라라는 목소리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2021년에 분명히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새로운 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공화당 인사들 중에서 누가 충성파이고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진짜 애국자이고 누가 정치꾼인지 이거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오래 끈질기게 4년 내내 진행을 했고요. 2022년과 2024년 총선에서 2022년에 중간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2024년에 총선에서 연방 하원 의원들, 연방 상원 의원들 다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트럼프가 누구를 지지한다, 내가 누구를 인돌스한다 라고 발표하는 것, 그럼 그 사람이 당선되는,
그 확률이 90%가 넘었습니다. 트럼프가 지지하면 당선될 확률이 9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2022년, 2024년 총선에서 자신이 지목한 인사가 대거 당선되도록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공화당이 트럼프 당으로 뒤바뀌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완전히 공화당 썩었다 이거. 그렇죠? 사실 많이 썩어 있지 않았습니까? 뇌물도 많이 먹었고 군산복합체하고 막 연결돼가지고 완전 부패해 있고 빅파마들한테 돈 받아 처먹고 있었고 완전히 부패한 워싱턴 스왑프에 푹 빠져 있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수두룩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다 원로들이었고 영향력이 강한 정치인들이요, 중견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고치는 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고 불가능한 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당 창당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선택은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서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자리를 꿰차는 의원들을 발생해냄으로써 트럼프의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트럼프는 공화당 전체를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미국의 공화당 전국의원회는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20년 선거 때 치루었던 전략들을 대폭 수정합니다. 2024년 트럼프 선거 캠프는 2020년 트럼프 선거 캠프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그걸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미 공개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 정리를 좀 해드리는 차원에서 첫째는 뭐냐면요. 사전선거 독려 캠페인을 했습니다. 투표해라 이거죠. 투표해라. 사전선거에 참여해라. 그 전까지 트럼프 선거 캠프, 트럼프는 사전선거에 이거는 무시했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선거가 아니라고 믿었죠.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사실입니다. 사전선거가 부정선거의 온상인 것 사실입니다. 유권자 명부 오염되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사전선거 한 사람이 진짜 투표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어려웠었고 벨럿 하베스팅이라는 불법적인 어떤 주에서는 그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만은 이 벨럿 하베스팅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편법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선거 조작에 동원이 됐던 것이 사전선거였기 때문에 사전선거는 어떻게 해서든 척결 대상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사전선거 참여해라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거죠. 사전선거 없애버려야 되지만 나쁜 거지만 하지만 지금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과 같은 룰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쟤네들이 사용하는 룰과 우리가 사용하는 룰이 다르면 이건 제대로 된 경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룰을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은 있는 룰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사전선거에 공화당 지지자들도 최대한 참여해달라. 그 동료 캠페인 펼쳤습니다. 지금 한국 어떻습니까? 사전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 치르셔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치룰 때 사전선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재외선거, 재외동포들 선거하는 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어차피 뭐 사전선거가 됐건 당일 선거가 됐건 와서 투표해라라고 독려할 것이고요. 그러면 국민의힘당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를 터부시하려는 생각들, 선거 안 할래, 난 선거 거부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생각을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2024년에 미국의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치르는데 부정선거가 될 게 뻔한데 선거 하나만 하는데 그거 해서 뭐하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미국 내에서도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그 막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일단은 이기고 보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100만 감시인단 모집 캠페인 벌였습니다. 실제로 수십만 명의 인원이 모여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경합주들 중에서 주요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투표 개표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100만 감시인단 모집에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이끌고 있는 그 부정선거 대책위원회 거기에서 지금 100만, 200만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있죠. 감시인단 모집한다라는 지금 공고를 내고 있죠.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최대한 많은 감시자들이 나올수록 최대한 부정선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RNC 이게 전국 공화당 위원회에서 한 게 뭐냐? 변호인 6천 명 고용해 가지고요. 투개표 과정을 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모니터링 하도록 했습니다. 예. 변호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솔직히 자원봉사자로 가서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물론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얘기를 똑바로 잘 해야 되고 분명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변호사만큼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체증을 하고 정확하게 그 현장에서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는 그 선거철에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을 활용을 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상당한 자금이 들어갔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펼쳤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최소화하려는 절박한 노력이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이후에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온라인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배넌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주죠. 왜 틱톡에다가 안 하냐고. 나 같으면 하겠다. 트럼프는 앞서서 틱톡은 이거는 국민들 정보를 중국 공산당한테 넘기는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를 중국 공산당한테 넘기는 거니까 사용하지 마라. 미국에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랬는데 아들 얘기를 듣고 본인이 했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접고 틱톡에다가 영상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트위터가 X로 전환이 됐었죠. 그에 앞서서 트위터가 X로 전환이 되면서 자유발언 플랫폼이 생겨난 것 역시 트럼프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틱톡의 폭발적인 영향력, X에서의 자유로운 발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젊은 세대와 유색인종 유권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의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벤치마킹을 제대로 좀 해서 선거 캠프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하던 거 하던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니라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당을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하고 국민의힘당에서 나가는 모습을 그런 모습보다는 국민의힘당을 유지하면서 대선을 치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겠죠. 물론 윤 대통령이 만약에 새로운 정당을 꾸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전략들이 당연히 새로운 당에서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미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좀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